2026년 붉은 말의 해를 맞이하는 당신을 위한 심층 분석,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들여다볼 자료들이 조합이 좀 독특합니다. 한쪽에는 2026년을 사회에 거대한 모순이 터져 나오는 어떤 정화의 시기로 보는 철학적인 영상이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바로 그 시대를 살아갈 우리들의 아주 구체적인 소비 심리를 파고드는 트렌드 코리아 2026 분석 기사가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의 목표는 이 두 가지, 그러니까 거대한 서사와 아주 미시적인 현상을 한번 엮어보는 겁니다. 이게 한 자료에서는 천지공사라는 말까지 나오거든요. 세상의 판이 바뀐다고요. 천지공사요? 와, 단어가 좀 낯설게 들리긴 하네요. 네, 그렇죠. 이게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건 없고요. 그냥 하늘과 땅을 뜯어고치는 대공사다. 그러니까 세상의 묵은 문제들을 바로잡고 새로운 미래를 여는 어떤 거대한 프로젝트,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세상의 대공사라. 스케일이 엄청나네요. 근데 그런 변화 속에서 사람들은 픽셀 라이프처럼 자기 삶을 잘게 쪼개서 살아간다니 얼핏 들으면 전혀 다른 이야기 같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과연 이 둘 사이에 어떤 숨겨진 연결고리가 있을지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그 큰 그림부터 시작해보죠. 2026년 병오년에 대한 예측이요? 네, 이 영상 자료를 보면 2026년 병오년을 다시 달릴 충분을 마친 적토마의 힘찬 기운에 비유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냥 좋은 해가 온다 이런 뜻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엄청난 격동을 예고하는 것에 가깝죠. 맞아요. 변화의 파도가 몰려온다 이런 느낌이었어요. 네, 이 자료의 핵심은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이 우리 사회가 그동안 알면서도 외면하고 덮어뒀던 모든 모순들을 수면 위로 다 끄집어내는 시기라는 겁니다. 모든 경역에서요? 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부요. 그 중에서도 특히 2026년은 그 모순들이 이제 더 이상은 덮어둘 수 없는 수준으로 그야말로 분출하고 폭발하는 해가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자료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 굉장히 시끄러울 한 해가 될 거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사실 굉장히 시끄럽다고만 들으면 덜컥 겁부터 나거든요. 뭐 갈등, 혼란 이런 단어들이 떠오르니까요. 근데 이 예언이 희망적이라고 말하는 부분은 대체 어디에 있는 건가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건 그 시끄러움이 그냥 파괴를 위한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아, 마치 대청소를 하려면 집안 구석구석에 있던 묵은 먼지들 전부 다 끄집어내야 하잖아요. 그렇죠. 일단 다 꺼내야죠. 바로 그런 겁니다. 인류가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할 탁한 기운을 쓸어내는 필연적인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변화의 본질을 이해하면 굳이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아, 과정 그 자체에 목적이 있다. 의도된 혼돈 이런 느낌이네요. 여기서 세대론이 등장하는 것도 되게 흥미로웠어요. 기성세대를 큰 별에 비유하더라고요. 네, 그 비유가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큰 별인 기성세대가 먼저 스스로를 태워서 밝게 빛나야만 그 빛을 받아서 후배 세대 그리고 디지털 자존이라고 불리는 새별들이 비로소 자기 빛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어른들이 잘해야 한다. 이런 단순한 얘기는 아니군요. 그렇죠. 이건 이 거대한 정화의 시기에 기성세대가 져야 할 어떤 구체적인 책임과 의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낡은 시대의 모순을 끌어안고 퇴장하면서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열어주는 역할. 그게 큰 별의 소명이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무대를 좀 바꿔볼까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의 판이 뒤집히는 그런 거대한 폭풍우가 몰아친다고 해보죠. 그 폭풍 속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어떻게든 살아남고 또 행복을 찾아야 하잖아요. 그렇죠. 바로 이 지점에서 트렌드 코리아 2026의 키워드들이 아주 흥미로운 답을 주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거시적인 사회 변화가 개인의 삶에 어떻게 스며드는지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들이죠. 2026년의 대주제는 홀스파워입니다. 기술 발전 속도는 말처럼 빠르지만 그 고삐는 결국 인간이 쥐고 있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재밌네요. 이 키워드들을 몇 가지 흐름으로 묶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크게 네 가지 흐름으로 보면 이 변화에 대한 우리의 대응 전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흐름은 역시 인간과 AI의 관계 재정립이네요. AI의 능력이 정말 폭발적으로 발전하는데
오히려 인간의 역할이 더 중요해진다니 이 역설이 참 인상 깊습니다. 네. 키워드는 휴먼 인더 루프와 AX 조직이고요. 요즘 AI가 글 쓰고 그림 그리고 코딩까지 다 하잖아요. 네, 다 하죠. 하지만 그 결과물의 퀄리티를 결정하는 건 여전히 사람의 몫이라는 겁니다. 기사에 나온 사례가 재밌는데 한 언론사가 AI한테 여름 휴가 때 읽을 책을 추천해달라고 했대요. 네. 그랬더니 15권 중에 무려 10권이 세상에 없는 유령책이었다는 거예요. 와, 정말요? 아니, 없는 책을 만들어냈다고요? 그럴듯하게? 그렇죠. 저자 이름의 제목까지 그럴듯하게요. AI는 확률적으로 가장 그럴듯한 답을 생성할 뿐이지 진실을 구분하지는 못하거든요. 결국 AI가 뱉어낸 결과물을 검증하고 더 깊이 생각하고 더 나은 질문을 던지는 인간의 개입이 필수적이라는 겁니다. 하버드 경영대학원 연구 결과는 더 직접적이던데요? 네, 맞아요. 전문성이 높은 컨설턴트는 AI를 써서 성과가 43%나 올랐지만 역량이 낮은 컨설턴트는 오히려 AI에 너무 의존해서 성과가 19%나 떨어졌다고 하죠. 와, 이건 진짜 충격적인데요. AI가 격차를 줄여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벌린다는 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사회의 모순이 터져 나오는 시기에 이런 기술 격차는 그 모순을 더 심화시킬 수도 있겠네요.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일하는 방식 자체도 바뀔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게 바로 AX 조직입니다. AI 전환 시대의 조직이라는 뜻이죠. 네, 기존의 수직적인 부서 구조를 허물고 프로젝트 중심으로 모였다 흩어지는 아주 유연한 조직을 말합니다. 스포티파이가 스쿼드나 트라이브 같은 팀을 운영하는 것처럼요. 마이크로소프트 CEO가 말한 모든 것을 아는, 노이로얼에서 모든 것을 배우는 러니럴로 전환하지 않으면 개인도 조직도 도태되는 시대가 온 거죠. 일과 기술의 관계가 재정립되는 걸 보니까 우리가 물건을 사고 소비하는 방식도 완전히 달라질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흐름이 새로운 소비자의 탄생인데 키워드들을 보니까 정말 모순적이라서 재밌어요. 어떤 부분이요? 한쪽에서는 지극히 감정적인데 다른 쪽에서는 소름 돋을 정도로 이성적이에요. 하하. 바로 그 양면성이 2026년 소비자의 핵심 특징입니다. 필코노미, 즉 감정 경제가 대표적이죠. 제품의 기능보다 이게 지금 내 기분에 어떤 영향을 주나, 이게 더 중요한 소비 기준이 되는 거예요. 아, 이탈리아 나폴리의 한 서점은 책을 장르가 아니라 기쁨, 분노, 슬픔, 불안 같은 감정 카테고리로 분류해서 진열한다고 해요. 신기하네요. 네, 넷플릭스가 우울할 때 볼 영화 추천해 주는 것처럼요. 이제 기분은 관리의 대상이 된 겁니다. 근데 바로 그 소비자가 돌아서서는 프라이스 디코딩을 한다는 거잖아요. 이 카페라테 5,000원은 왜 정당한가? 이걸 원가 분석 수준으로 따져본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아니, 한 사람 안에 어떻게 이 두 가지 모습이 같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사회가 불안하고 미래가 불확실하다는 증거입니다. 거대한 시스템을 믿을 수 없으니까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영역에서부터 확실한 근거를 차리려는 심리인 거죠. 아, 그렇군요. 레디코어 트렌드도 마찬가지예요. 여행 갈 때 분 단위로 동선을 짜고 맛집 웨이팅 시간까지 계산해서 계획을 세우는 것처럼 예측 불가능한 미래에 대한 불안을 아주 치밀한 대비를 통해서 통제하려는 욕구가 강해지는 겁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그만큼 크다는 뜻이기도 하겠네요. 그렇죠. 건강을 대하는 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지능 HQ라는 키워드가 나왔는데 예전처럼 몸에 좋은 거 대충 먹자가 아니라 데이터를 기반으로 관리하는 능력이 중요해진 거죠. 네, 이제는 단순히 오래 사는 것보다 건강 수명이 더 중요하니까요. 맞습니다.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하나를 사더라도 성분표를 확인해서 단백질 함량을 따져보는 것처럼요. 자기 몸을 데이터로 이해하고 최적의 상태로 관리하려는 노력이 일상화되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감정을 중시하고 건강을 챙기는 원초적인 욕구는 그대로인데 그걸 다루는 방식은 훨씬 더 계획적이고 분석적으로 진화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일하는 방식, 소비하는 방식에 이어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과 관계 맺는 방식 자체도 변하고 있다는 게 세 번째 흐름인 것 같네요. 픽셀 라이프, 근본이즘, 그리고 1.5가구라는 키워드가 보입니다. 네. 픽셀 라이프는 말 그대로
우리 삶이 디지털 이미지의 최소 단위인 픽셀처럼 무수히 작고 짧은 경험들로 채워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제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트렌드는 사실상 사라졌다고 봐야죠. 그러고 보니 작년에 유튜브가 인기 급상승 동영상 탭을 없앴죠? 그게 딱 상징적인 사건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모두가 보는 것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요. 대신 나를 위한 맞춤형 추천이 그 자리를 차지했죠. 정말 그래요? 예전에는 모두가 같은 드라마, 같은 노래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요즘은 각자 자기가 보는 유튜버, 자기가 듣는 플레이리스트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잖아요. 공통의 화제가 사라진 느낌이에요. 네, 삶의 단위가 잘게 쪼개진 거죠. 그런데 여기서 또 역설이 발생합니다. 모든 것이 이렇게 파편화되고 빠르게 변하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변치 않는 본질, 근본을 찾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 바로 근본이즘 현상이죠. 이건 처음에 이야기했던 거대한 정화의 시기랑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지점이네요. 세상이 온통 시끄럽고 혼란스러우니까 사람들이 믿고 기댈 수 있는 단단한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찾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근본이즘은 단순한 복구 유행이 아니에요. 혼돈 속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한 닻을 내리는 행위에 가깝습니다. 주말마다 국립중앙박물관이 젊은 세대로 가득 차고 LG전자가 1950년대 금성사 시절 디자인을 복각한 라디오가 불티나게 팔리는 현상. 이게 다 정보 과잉과 가짜뉴스 시대에 시간이 증명한 확실한 가치에서 안정감을 찾으려는 본능적인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가 집약된 삶의 형태가 바로 1.5가구라는 개념인 것 같습니다. 1인 가구도 2인 가구도 아닌 1.5라니. 숫자가 정말 절묘한데요? 네, 이 개념이 현대인의 딜레마를 정확히 짚어냅니다. 누구에게도 침해받고 싶지 않은 완벽한 개인의 자율성, 즉 숫자 1은 반드시 지키고 싶어 해요. 그렇죠. 혼자만의 시간은 중요하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완전한 고립이 주는 외로움과 경제적 부담은 피하고 싶죠. 그래서 다른 사람과의 느슨한 연결, 즉 0.5를 추구하는 겁니다. 코리빙 하우스나 쉐어 하우스가 딱 그런 예겠네요. 내 방이라는 완벽한 일의 공간은 확보하되 문을 열고 나가면 라운지에서 다른 사람들과 0.5만큼 교류할 수 있는. 맞습니다. 그리고 이 0.5의 관계가 건강하게 유지되려면 암묵적인 규칙이 필요하죠. 자료에서는 선택 가능의 원칙과 최소 관여의 원칙을 이야기해요. 아, 낄끼빠빠가 가능해야 한다는 거군요. 그렇죠.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질 수 있어야 하고 서로의 삶에 깊이 관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기사에 인용된 문장이 참 좋던데 우리는 모두 섬이지만 그 섬들을 잇는 작고 유연한 다리를 만들며 살아가고 있다. 이게 이 시대의 관계 맺기를 완벽하게 요약해주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모든 조각들을 한번 맞춰볼 시간입니다. 맨 처음 이야기했던 사회의 모든 모순이 터져나오는 거대한 정화의 시기, 그리고 방금까지 살펴본 개인의 삶이 픽셀처럼 쪼개지고 새로운 생존 전략을 찾는 이런 다양한 트렌드들, 이 둘은 결국 어떻게 하나로 연결되는 걸까요? 지금까지 저희가 나눈 대화 속에 이미 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모든 트렌드 키워드들은 거대한 사회적 격변기라는 폭풍호 속에서 개인이 어떻게 살아남고 적응하는지를 보여주는 일종의 생존의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낡고 경직된 조직 구조가 무너지는 혼란 속에서 개인은 AX 조직처럼 유연하게 프로젝트 단위로 협업하면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법을 배우는 거고요. 아, 그리고 무엇을 믿어야 할지 알 수 없는 정보의 혼돈 속에서는 근본주의를 통해 자기만의 단단한 기준점을 세우고, 또 전통적인 가족 공동체가 해체되는 관계의 혼돈 속에서는 1.5가구라는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내고요. 바로 그겁니다. 거대한 변화는 개인에게 위기이자 기회잖아요. 이 트렌드들은 그 변화의 파도에 휩쓸려가지 않고 오히려 그 파도를 타고 넘으려는 사람들의 필사적인 노력의 결과물인 셈이죠. 결국 2020년은 AI라는 강력한 도구가 인간의 능력을 극한으로 확장시키는 동시에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가장 인간적인 것이란 무엇인가, 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한 해가 될 겁니다. 기계는 계산하지만 인간은 사유하니까요. 네. 기계는 정해진 데이터로 계산하지만 인간은 이 혼돈 속에서 의미를 찾고 사유하니까요. 정말 흥미로운 정리네요. 혼돈 속에서 의미를 찾는 인간이라. 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AI 알고리즘은 당신의 취향을 당신 자신보다 더 정확하게 파악하고 당신이 클릭하기도 전에 원하는 것을 먼저 추천해주는
제로 클릭의 시대로 나아갈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변치 않는 근본을 갈망하고 있죠. 이런 세상 속에서 과연 알고리즘조차 예측할 수 없는 당신만의 고유함, 그 진짜 나는 무엇으로 남게 될까요? 그리고 당신은 그것을 어떻게 지켜나갈 계획이신가요?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안녕.